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의 혼술 11월 1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국구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당을 바꿔가면서 5번을 했죠. 5번을 했는데 1993년에 그때 민자당 소속으로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민자당 소속으로 전국구 의원을 하던 중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서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좀 오랫동안 야인으로 지냈죠. 정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야인으로 있다가 2004년 새천년 민주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죠. 새천년 민주당의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2004년이면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새천년 민주당이 영입이 됐고 17대 국회에서 또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20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서 공천도 하고 또 선거도 총괄 지휘를 하죠. 그래서 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보다 한 석을 앞서서 제1당이 됐죠. 그때 당시 선거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항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의 공천파동, 또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로사 이런 일로 해서 자멸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거를 민주당 선거를 이끈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당시 절대 불리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죠. 그 이후에 보수의 몰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선거 계속 사임패 당했죠. 그 선거 이후에 조기 대선, 또 지방선거, 21대 총선 계속 졌습니다. 계속 졌고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죠. 그 20대 국회입니다. 김종인이 이끌어서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승리한 그 20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의 창업 공신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을 만든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독선, 독주, 권력형 비리 의혹 이런 온갖 잡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 갈라치기, 편가르기를 하고 있죠. 어제 오늘 불거지고 있는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만 봐도 영남권 갈라치기, 또 이 보수진영 갈라치기 이렇게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20대 총선 선거 후에 보수정당이 사임패하는 그 과정에서 보수가 몰락을 하고 거의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하는, 전체주의 성격으로 독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김종인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야당이 모처럼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죠. 내년 4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거기서 보수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 중요한 시점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서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 내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당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곧 하겠다. 자,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할 시점인가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구체적 시기, 방식은 밝히지 않겠다. 방식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 자, 시기는 곧 할 것 같고, 방식은 아마도 5.18, 강조 5.18 묘소를 찾아서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의 흉내를 내서 무릎을 꿇었던 그런 또 이벤트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빌리 브란트 흉내를 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보수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 우리 보수가 잘못했다. 보수라는 말 안 쓰죠. 보수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본인이.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야당이 잘못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그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송국근의 혼칠이 볼 때는 김종인의 대국민 사과는 부적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연 이것이 사과할 문제냐, 김종인이 나서서 사과할 문제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개인 비리, 뭐 최순실 그리고 측근들 잘못 관리한 그런 비리도 있지만 비리 의혹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체제 탄핵이다, 체제 탄핵을 당했다, 그런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탄핵 과정을 다시 연구를 한 학자나 여러 정치 전문가들 중에서도 체제 탄핵이었다,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체제 탄핵이었다, 정치 투쟁에서 일종의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에게 패배한 것이다,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순실을 관리하지 못한 뭐 그런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정도의 큰 죄를 지었느냐, 평생 감옥에서, 지금도 감옥에 4년째 있는데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할 만큼 정말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뭐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뭐 체제 탄핵을 당했던, 어쨌든 뭐 탄핵을 당했던, 개인 비리가 있던,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죠. 두 사람 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수 정당이 선거에 사연패하면서 국민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또 지금 갑자기 김종인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 그 문제 하나 있고, 또 부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진보 좌파 진영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말로가 다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 그 정권이 지금 세 번째인데, 가령 그 김종인이 몸담았던 새천년 민주당, 그것을 창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세 아들 있죠. 세 아들. 홍삼트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김홍일, 김홍옥, 김홍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 사람 전부 다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 사람 전부 다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사과한 적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과정에서 누가 대국민 사과했습니까? 오히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탄생의 기반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를 봐도, 김종인이 창업공신이죠. 문재인 정부를 봐도 조국 사태, 윤미향, 또 추미애,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혐의로 13명이나 기소가 됐죠. 그리고 뭐 조국, 뭐 유재수, 뭐 감찰 무마, 라임, 옵티머스에 막 연루된 이유, 누가 사과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판에 지금 보수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과를 하는 주체, 김종인이 하겠다는데 주체가 맞느냐, 또 시점이 지금 맞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이죠. 총선 패배, 21대 총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있습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은 쏙 빠졌죠.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본인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왜 자기는 쏙 빠지면서 지금 보수가 안고 있는 상처를 지금 다시 후벼 파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도, 정말 사과가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보수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도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당론을 모아야 됩니다. 당론.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선출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나 아니면은 경선에서
이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정말 과거에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한, 그리고 한시적으로 당 대표직을 위임받은 비대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죠. 비대위원장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왜 지금이냐? 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승리를 하면은 자기 대권까지 노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 정치 운동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왔는데, 하필이면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면은 내부 분란이 당장 일어나죠. 지금 주호영, 장제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 분란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또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이 쟁점이 되면은 집권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왜 사과도 제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느냐? 저거 봐라. 뭐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그런 행위를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수가 회생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는 이런 기회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전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김종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 이것을 먼저 모색해야 될 때라고 송국근의 혼술은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